대표적으로 이런 학생부를 좋아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히려 심층적인 것보다는 내가 주어진 이 환경 안에서 엄청 열심히 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오히려 심층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학생들보다 그 반대인 학생부를 굉장히 많이 뽑는 서울대 입학사정관 뭐 얘기를 이제 예시를 들면서 사실 이 세특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이 세특에 대한 내용들을 그 과목에 충실히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겠어요?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 내용이요, 일관적으로 계속 2학년, 3학년 때까지 나타나면은 이거는 학종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좀 무리가 있어요. 이게 내버려 두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번 보완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DNA 입시랩 임혁기 팀장님을 모시고 더욱 강력해진 학생부 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NA 입시 연구소 임혁기 팀장입니다. 수시 정식 컨설팅 그리고 학생부 관리를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많아지면서 학생부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학생부에 대한 대학의 평가 기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대학의 선발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뭐 학종이나 논술 그리고 뭐 교과 이렇게 있는데 학생부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신이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변별이 잘 안 돼요.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은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단순하게만 점수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교과 점수를 한 학기만 이렇게 매겨봐도 이 중앙대식으로는 현재 거의 0.2등급 차이가 교과에서는 3점 차이예요. 근데 지금 현행이 이렇고요. 이제 2028학년도에서 5등급제로 이제 변하게 되고 점수 구조가 반영 등급 점수가 분명히 달라질 건 맞는데 이게 학생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 입장에서는 이를 평가하기가 참 애매해져요. 그래서 과연 이 2점 차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변별하는 데 있어서 학부를 정할 정도로 큰 차이인지 계속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학생부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질 거라는 것은 이제 다들 공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학생부를 좀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래서 이것이 참 큰 화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수시에서 몇 개의 대학을 지원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6개의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성화 대학을 포함시키면 더 많아지겠죠. 6개 대학 모두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학군제 우선 일반고 그리고 자사고 친구들은 이 학종을 지원하는 이 비중이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이 대학에서 학생부 내용을 다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사실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라든지 그 원하는 그러한 세트 창체 방향성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이 대학들을 다 타겟을 하기는 조금 많이 버겁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막 체계적으로 막 타겟을 해야지라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뭐 대학 하나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 하나 뭐 이 정도로 내가 목표를 해서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요 좀 많이 찜찜할 거예요. 내가 그러면 모든 대학을 맞추지 못한 상태로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학교들에게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학의 그런 평가 요소 기준들을 알고 이에 대해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평가를 할 때 그 역량이 이제 총 3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평가 요소를 두고 하는데 여기 역량에서는 하위 역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보시면 좀 많아요. 뭐 학업 성취도, 그리고 학업 태도, 탐구력, 그리고 학업 여건, 학업의 발전 정도,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별로 학업 역량 그 부분에서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학교마다 다 원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다 달라요.
하지만 이 학교들의 학업 역량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학종평가에서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에서 공통적인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적극성입니다. 보시면은 연세대, 그리고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등 거의 대부분이 강조하는 부분임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보면 다 적극적이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라 이제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학생부를 써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활용함, 또 적극적으로 막 사용함,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장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요, 적극성, 이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이뿐만 아니라 뭐 학업적 성장, 그리고 발전 가능성, 아니면 뭐 비판적 사고, 뭐 탐구력,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또 여기서 짚고 가야 될 포인트가 또 있어요. 이 평가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제가 영상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이러한 학생부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봤는데, 이런 말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대학들마다 달라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좀 겹치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일단은 입결 차이로 제가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한번 나눠 봤는데요. 그러면 총 3그룹이 나눌 수가 있어요. 스카이에서 서강대까지를 이제 1그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한양대까지를 2그룹, 그 다음에 나머지 중앙대, 경희대, 중경외시, 그리고 건동홍까지를 이제 3그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을 계획하기 위한 임의로 나눈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앙대 이제 탐구형 전형이라든지 그런 예외적인 전형들은 빼고요. 이런 걸 다 따지면 밤을 새야 돼서 우선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1그룹부터는 이 학업 역량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진로 역량보다. 실제로 컨설팅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께서 이쪽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은 이런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거의 비중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3그룹에서는 학업 역량보다 진로 역량이 오히려 더 커요. 보통은 학부모님들이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학업 역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중경외시 그 이제 라인에서는 이런 진로 역량이 좀 많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스카이에 지원을 하는 학생이랑 중경외시에 지원한 학생의 절대적인 그 학생부 내신의 성적의 차이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업 역량들을 좀 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같게 이렇게 놔둘 수가 있는데, 근데 학교에서는 그것보다는 우리 진로 영향을 더 보겠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이거 진짜 맞아? 하고 의문점이 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자료 화면도 한번 이제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보다 진로 영향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입시 관련된 유튜브라든지 설명회 같은 것들을 이제 보는데, 그 중 하나가 뭐 서울대 입학사정관 뭐 얘기를 이제 예시를 들면서 사실 이 세특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이 세특에 대한 내용들을 그 과목에 충실히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사는 한국사답게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영어라든지 뭐 국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을 그 과목에 충실히 해서 탐구 주제를 잡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다들 이제 너무 진로랑 연관되는 내용들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차별성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걸 3그룹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겠어요? 3그룹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들이 학업 역량보다 진로 역량을 오히려 더 많이 보는데, 그러면은 진로 탐색 활동, 그리고 그 경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인데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획을 세워버리면은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뭐 창체뿐만 아니라 뭐 세특, 이런 부분도 좀 진로랑 연관돼서 그런 세특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라, 그리고 주제를 선정하고 그런 내용들을 되도록이면 넣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로 해야겠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과목
그 자체로 탐구를 하시면 되고 내 학업 태도가 돋보이게 그런 주제를 해서 탐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상위권에서는 이런 부분이 학생부에서는 좀 이렇게 차별성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학생부의 내용이 좋다면은 성적을 뒤집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2그룹에서 그리고 3그룹에서는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너무 이제 과장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건 정말 잘못된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 내신 성적을 이기는 학생부는 없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등수가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뭐 우선 일반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거는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또 그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관리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몰래 관리를 해요. 뭐 겉으로는 학생부를 잘 관리를 안 하는 거 싶어더라도 사실 제가 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봤을 때 어머님들이 이제 뒤에서 막 질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잘못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간혹 있습니다. 이제 간혹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입시가 바뀌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유리한 학생과 또 불리한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하게 불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실행이 됐었을 때 제일 수혜를 받는 학생이 누구인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진로가 좀 뚜렷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2학년, 3학년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가 뚜렷하다는 것은 어떠한 탐구, 수행평가랑 보고서 같은 것들이 이제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떠한 주제를 가져야 될지 그리고 나는 뭘 탐구를 해야 될지 굉장히 명확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또 선택하고 싶은 과목 선택도 굉장히 유리하게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그 진로 역량 평가 그 영역 중에 하나인 진로와 연관된 교과 이수 노력 부분에서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은 뭐 주제 탐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행 평가 부분도 자동적으로 이제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그냥 그렇게 탐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학생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목 선택부터 힘들어요.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보통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목표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1학년 때부터 뭐 의대를 가겠다. 아니면은 나 이제 높은 공대를 가겠다. 뭐 컴공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점점 내려와요. 이제 그러면서 진로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내가 분명히 이제 생명 쪽으로 했다가 아니 메디컬 쪽으로 했다가 2학년 때 되니까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성적을 봐서. 그러면 이 진로 선택 부분들을 사실 그러면 공대에 맞춰서 할지 생명에 맞춰서 할지 갈림길에 계속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은 이제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막 힘든데 근데 이렇게 되면 또 학생부 내용까지 좀 흐려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학종으로 지원하기 좀 굉장히 어렵고 또 학종을 실제로 지원할 때도 굉장히 머뭇거려요. 내가 명확한 그런 진로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학생들이 답이 없을 거예요. 좀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입시 제도적으로 조금은 그런 학생들을 품을 수 있게 자유전공이라는 대안을 이제 제도적으로 주셨어요. 이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랑 또 다른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다르게 평가 요소를 봐야 돼요. 예시로 들어보자면 건국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과 모집에서는 이 진로 역량 부분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 자전 같은 경우에 진로 역량이 아니라 뭐예요? 성장 역량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진로를 정하지 않아도 학업 태도 그리고 탐구력 부분을 챙겨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로 역량이 없다고 진로 관련 내용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진로 역량을 하되 내가 이 학과와 관련이 없더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경희대에서는 또 자기주도 역량이라고 해요. 자신만의 진로 탐색을 해도 좋고 인문과 또 과학을 융합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경희대 뭐 가이드북 이런 데도 보면은 철학과를 1학년 때 지원을 했다가 2학년 때 컴공, AI 이런 부분으로 타겟을 맞춰서 자전을 들어간 또 사례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내가 진로가 불분명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자율전공학부를 좀 많이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채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과 모집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떠한 학과를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게 있는데, 자전은 그냥 뭉뚱그려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 학생부 내용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하겠다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이거는 작성이 돼야 된다는 것도 제가 더해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게 대학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대학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그룹을 나누면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하게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탐구 활동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탐구 활동과 나쁜 탐구 활동 예시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탐구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예시를 저는 창체랑 세특 이렇게 이제 두 개로 한번 나눠봤는데, 제가 앞에서 엄청 열심히 이제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은 이제 돌아오는 의문은 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말들을 또 계속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막 보여주시는 그런 또 영상은 잘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열심히 탐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그 진로와 뭐 엮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냥 좀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이제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질문과 좀 연결들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근데 이 학생부 관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사실 정답이 없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보통 이제 수시철이 거의 이제 다가올 때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합격을 할 수 있게 주제 좀 잡아달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아예 잘못됐거든요. 합격할 만한 주제 같은 것들은 사실 없어요. 네, 없고 본인이 했었던 그 이제 관성에 따라서 내가 했었던 그 학업 태도에 따라서 쭉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뭐 그런 주제가 없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답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학생부가 합격하더라 뭐 이런 기납적 방법이 보통 이제 쓰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은 학생부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느꼈던 건데, 사실 학생부 관리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차별성이에요. 평가자들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학생부를 또 보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 비슷하니까 또 이게 굉장히 심층적인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면역학 쪽을 막 건든다든지 아니면 정신 쪽을 건든다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결국엔 다 비슷하거든요. 이 영상이 뭐 나갈 시점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5월달쯤 뭐 이 정도 될 텐데, 시험이 끝나고 정말 많은 활동들을 이제 또 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하는 기본적인 교육들이 있어요. 뭐 생명 존중 교육, 뭐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의료물 뭐 폐기 교육,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교육, 뭐 이런 특강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런 특강 같은 것들, 교육 같은 거를 들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애들이 다 자요. 그리고 그냥 수행평가라든지 학원에서 막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또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막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별로 막 재미없어 하는 이런 활동들을요,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반대로 좀 주도적으로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챙긴다면 또 어때요? 이것도 하나의 차별성이 되거든요. 보통 애들 보면은 그냥 자율적으로 탐구하고 그냥 어렵고 심층적인 내용들만 다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 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으면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을 그냥 넘어간다 라는 거고, 굉장히 아쉽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학생부를 좋아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서울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심층적인 것보다는 내가 주어진 이 환경 안에서 엄청 열심히 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오히려 심층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학생들보다 그 반대인 학생부를 굉장히 많이 뽑는 학교가 서울대고, 그만큼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철저하게 본다라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학교에서 뭐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교육관에서 그냥 넘어간다면 학생부에는 이렇게 기입이 될 거예요. 뭐 교내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서 뭐 스트레스 관리법과 긍정적 마인드에 대해서 배웠고, 또한 청소년기 정서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막 심리적인 건강 영향 인식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 결국에는 보고서 그냥 작성한 그리고 제출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의료 폐기물 관리 교육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냥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를 통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내용들은요, 학생의 역량을 이거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요, 일관적으로 계속 2학년, 3학년 때까지 나타나면은 이거는 학종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좀 무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 사실 좀 어디서 많이 볼 수가 있냐면은 의외로 우선 일반고나 아니면 자사고에서 이런 학생부에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성적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보통 1학년 학생들은 다 그래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2학년, 3학년 때 그러가면 별로 좋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내버려 두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번 보완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아까랑 좀 길이도 또 다르죠. 긍정적 마인드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래 상담 기법을 익히고, 뭐 실제 뭐 소외된 친구들을 위해서 뭐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이게 6개월 동안 아주 긴 프로젝트 활동에서 뭐 상담을 진행을 하든지,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처음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으니까 뭐 어떤 참고 자료들을 내가 참고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탐독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한 이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의료 폐기물 관리 교육을 받은 후에 뭐 이런 가정 내 의료 폐기물 처리 실태의 참각성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결과를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뭐 문헌조사라든지 기존의 내용을 바탕으로 뭐 가이드까지도 한번 제작을 하고, 또 뭐 시험 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 엄청 높은 호응을 얻었는데, 이게 이전과는 다르게 이 학생의 주도적인 활동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가 아주 탁월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건 모두 다 이런 단순한 교육 참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 학생은 이를 좀 자기 주도적인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막 했었던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죠. 이 관심 분야에서 이런 탐구랑 실천적인 활동들이 이제 돋보였고요. 그리고 뭐 부스 활동 이런 걸로 확장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내용 자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성을 봤었을 때는 문제를 발견을 하고 내가 연구를 하고 해결책을 도출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의 접근 방식이 또 굉장히 잘 드러나서, 아,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역량이 굉장히 높구나라고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요, 학생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주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영상 들을 필요 없이 그냥 학교에서 하던 대로 열심히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냥 저렇게 기본적인 교육도 넘어가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써주는 그런 학교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학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담임 선생님께 따로 또 부탁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듣고 나서 한번 내가 보고서를 쓰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그럼 써봐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것과 관련된 것들 이제 쓰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 제가 썼으니까 학생부에 좀 적게 해달라고 좀 부탁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학생이 계속해서 선생님들 귀찮게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일 것 같고, 그러면은 보고서를 내가 자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 양식들을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써봤는데, 뭐 주제랑 그 다음에 주제 선정 이유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형식 잡아도 충분하거든요.